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미국 정치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8월 11일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하원 감독위원회에 워싱턴 DC 자치권법 740조를 발동하여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할 계획이라고 알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불법 이민자와 노숙자들을 지칭하면서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은 워싱턴 DC의 해방의 날이며 우리는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발언하였고요. 범죄와 싸우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워싱턴 DC에는 아직은 주방위군이 투입되진 않았지만요. 주방위군 800명과 500명의 연방요원이 치안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해 두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부터 워싱턴 DC 경찰국 지휘를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DC 주방위군 병력이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의 지휘하에 일주일 동안 워싱턴 DC로 들어올 것이라며 말했고요. 특수 주방위군도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백악관에서는 FBI, 마약 단속국,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 등 10여 개의 연방기관 소속 요원들을 일주일간 도시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죠. 또한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순한 치안 강화나 범죄 단속 차원을 넘어 노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과 재배치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워싱턴 DC 시내 곳곳에 설치된 노숙인 텐트촌의 사진을 직접 게재하며 노숙자들은 즉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겠지만 그것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인도적 이전 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도심권에서 노숙인 인구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주요 언론,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FBI 요원 120명이 선발대로 투입되어 주요 공원, 광장, 대로변 주변의 상황을 사전 조사하고 있으며 노숙자 밀집구역에 대한 조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백악관은 비밀경호국 소속 직원들에게 워싱턴 DC 전역에서 특별 순찰을 개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는 단순 경호 목적을 넘어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실질적 현장 통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눈여겨볼 점은 노숙자들의 재정착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권단체와 야권에서는 사실상 강제수용소나 격리지역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몇몇 대도시에서 시도됐던 노숙자 외곽 이전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도시 환경 개선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복귀율 저하와 빈곤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 역시 상당수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노숙자 추방 계획은 워싱턴 DC를 깨끗한 수도로 재정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자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동시에 예상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단순 치안 강화 조치와 달리 생계와 거주권이 직접적으로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둘러싼 논란과 법적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 특별구 자치법에 따르면요, 미국 대통령은 연방 목적을 위해 워싱턴 DC의 경찰력을 사용해야 할 비상 성격의 특별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때 워싱턴 DC의 경찰을 48시간 동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30일간의 임시 조치여서요, 30일 넘게 통제하고 싶다면 미 의회의 상하원에서 표결을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48시간 이내에 워싱턴 DC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권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30일간의 임시 조치여서요, 그 이상 통제를 하려면 미 의회 상하원의 표결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워싱턴 DC, 그러니까 미국 수도에 주방위군이 배치된다고 해서 놀라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 수도에 주방위군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주방위군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등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수도에 배치되곤 했습니다. 또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했을 때도 주방위군이 투입되었죠. 물론 수도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모험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진 않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투입을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치가 크게 요동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도 야권과 워싱턴 DC에서는 불만과 난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의 시장은 연방정부의 경찰권 통제 계획을 사전에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워싱턴 DC의 범죄율은 2023년에 정점을 찍고 현재 감소 중이고 30년 만에 가장 낮은 폭력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의 치안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 큰 불만을 표현하고 있죠. 또 찰스 앨런 워싱턴 DC 시의원은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DC의 살인사건은 2024년 대비 3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자동차 절도 사건도 2024년 대비 37% 감소했죠. 최근 몇 년간 강력범죄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3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강력범죄율을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경찰을 연방정부
정부의 통제 속에 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오가고 있는데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극약 처방을 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3일에 미국 행정부 정부 효율부의 공무원이었던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워싱턴 DC에서 강도범을 막아서다 청소년 10명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워싱턴 DC의 범죄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하였고요. 갱단원들의 무작위고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하고 강도질하고 불구로 만들고 총격을 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에드워드 코리스틴이라는 사람은 국무부 정보기술 고문을 포함해 국토안보부, 연방재난관리청 등 여러 부처에서 수석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큰 불만을 느끼고 극약 처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뒤로 워싱턴 DC로 상징되는 연방정부 내 딥스테이트 척결을 천명하면서 민주당 텃밭인 워싱턴 DC와 각을 세우곤 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행정권을 연방정부가 회수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언급하곤 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DC는 연방의회의 예산 승인권이 연방정부의 최종 통치권이 있습니다. 다만 자치법에 따라서 한정적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요, 시장과 시의회를 유권자들이 선출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자치를 누리고 있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텃밭인 워싱턴 DC에 대한 극약 처방을 가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려고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워싱턴 DC가 얼마나 민주당 텃밭이냐면요, 인구 70만 명인 워싱턴 DC는 2016년 대선 때는 공화당 득표율이 4%, 지난 2024년 대선에서는 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껄끄러운 지역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과 안전의 명분으로 워싱턴 DC에 대한 연방 통제권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 주방기군 투입 선언 이후 미국 정치 지형이 단기간에 꽤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DC는 미국 내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로 대선 때마다 공화당 후보의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 그칠 정도의 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입니다. 이런 정치적 배경 속에서 대통령이 수도 경찰권과 치안 통제권을 직접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민주당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뮤리얼 바우저 시장과 워싱턴 DC 시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조치를 대통령 권한 남용이자 지방자치권 침해로 규정하며 이미 연방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연방정부 측은 이에 대해 공공안전과 비상사태 대응을 근거로 내세우며 법률적으로 완전히 합법적인 조치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충돌과 더불어 워싱턴 DC 현장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은 주방기군의 수도 배치를 군사점령에 비유하며 시민 불복종 운동, 연자농성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조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숙자 추방 조치가 병행될 경우 이는 인권침해 논란을 부추기며 국제 언론과 해외 인권단체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유권자와 치안 강화에 민감한 계층은 이번 조치를 강력한 리더십의 발현으로 받아들이며 지지를 보낼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 사회의 여론은 더 양극화될 것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조치가 워싱턴 DC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LA, 시카고, 뉴욕, 볼티모어, 오클랜드 등 범죄율이 높다고 알려진 대도시에도 주방기군을 투입하겠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도 치안 강화 조치가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수 있는 전국적 치안 게임 모델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여러 대도시의 주방기군이 동시 투입된다면 각 도시의 민주당 소속 시장들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주 시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권한 충돌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정치 갈등을 넘어 미국 전역의 정치,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대규모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치안 정책을 넘어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연방주의의 원칙, 지방자치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대 정치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법정 다툼, 의회 표결,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정치 구조와 권력 균형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 주방기군 투입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